또 잠이 안 오네. 이게 수면제를 오래 복용할수록 뇌는 더 깨어 있습니다. Bà thử làm món đơn giản mà bác sĩ từng nhắc đến vành đêm và cảm nhận thay đổi đầu tiên. 안녕하세요. 누워있는데도 오늘은 건강한 마음이 쉬지 노년기를 않는 보내는 경험을 해본 방법에 적이 대해 있나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눈은 가장 피곤한데 중요한 것은 몸은 잠이 꾸준한 오지 않는 운동입니다. 것 같은가요? 이건 아니면 나를 매일 밤 몇 만나서 많이 시간밖에 중요하다. 자지 못하고 밖으로 아무 예, 이유 없이 매번 한밤중에 풀리면 깨어난 적이 나가기도. 있나요? 오늘은 그리고 다음날 어에서세요. 아침 오늘은 오랫동안 건강한 잠을 자지 노년기를 보내는 않았는데도 방법에 대해 몸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돌멩이처럼 무겁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은 꾸준한 마치 운동입니다. 쉬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을 이건 나를 느껴본 적이 만나서 있나요? 많이 중요하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은 많은 사람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혹시 매일 건강한 조용히 노년기를 이 보내는 증상으로 방법에 대해 고통받고 이야기해 계신가요? 볼까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면증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나이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인체는 정교한 엔진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기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건강한 않으면 노년기를 전체 보내는 방법에 시스템이 대해 이야기해 약해집니다. 볼까 합니다. 불면증은 가장 중요한 다음날 것은 당신을 꾸준한 피곤하게 운동입니다. 만들 뿐만 아니라 이건 말라버린 강물처럼 생체 리듬을 망가뜨려 모든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기억력이 노년기를 떨어지고 보내는 방법에 대해 혈압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불규칙해지고 가장 중요한 심지어 것은 낙상이나 꾸준한 운동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위험이 커질 때 이건 비로소 위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수면제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몸이 약해지고 오늘은 건강한 잠들기가 노년기를 더 보내는 어려워진다는 방법에 대해 것입니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지만 좋은 가장 소식은 중요한 이 것은 상황을 꾸준한 완전히 운동입니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녁 식사 때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물 복용량을 늘리거나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고도 건강한 몸이 노년기를 깊은 보내는 수면을 방법에 대해 되찾도록 도울 수 이야기해 볼까 있습니다.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서는 것은 꾸준한 한국의 운동입니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 특히 이건 제 어머니가 단 일주일 만에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들으시면 건강한 노년기를 수면을 보내는 보호하고 방법에 대해 건강을 이야기해 볼까 지키며 합니다. 가장 심지어 중요한 것은 수명을 꾸준한 연장하는 운동입니다.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하여 건강한 자신과 노년기를 가족의 보내는 건강과 방법에 대해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해 정보를 볼까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한 꾸준한 자료를 운동입니다. 받아보시려면 댓글 1번을 남겨주세요. 저는 우진채입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난 노년기를 보내는 30년 동안 방법에 대해 수천 이야기해 명의 볼까 노인 합니다. 만성 가장 불면증 중요한 환자를 것은 꾸준한 치료해왔습니다. 운동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도 한때 불면증 환자 중 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만성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밤 뒤척이며 결국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수면제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충격받은 것은 통계에 따르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면증의 진짜 원인을 잘못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제가 읽은 연구와 제가 접한 사례들을 통해 가장 놀라운 것은 모두가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저녁 식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잠을 조용히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의 10년 동안 그 악순환에 빠져 사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어머니는 오늘 밤은 잘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의사가 처방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잠들고 쉽게 깨려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피곤한 얼굴로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의사이지만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잠들도록 도울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70대, 85세의 조부모님들이 피곤한 눈으로 병원에 오시며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선생님, 중간에 깨지 않고 2시간만 쭉 잘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백 건의 국제연구, 환자 본인의 경력, 그리고 한국 노인들의 생활 습관을 통해
원인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고 그 사실이 제가 노인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게 했습니다. 노인들은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자신의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범은 저녁 식사 때 먹는 겉보기에 무해한 음식들입니다. 단 음식, 흡수가 빠른 전분, 짠 김치, 야식, 과일. 이 모든 것들이 신경계를 조용히 활성화시키고 멜라토닌을 억제하며 신체가 수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어머니도 신체가 자연적인 생체 리듬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면 다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저는 노인들의 자연적인 수면 메커니즘을 깨울 수 있는 세 가지 간단한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수면제를 오래 복용할수록 노인들이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불면증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저는 늘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해왔지만 어머니의 잠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늘 존경하던 분, 대구의 한 대형 병원에서 30년 넘게 신경노인병학을 연구해 오신 장세윤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검사 결과와 거의 10년 동안의 투약 일정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교수는 아무 말 없이 파일 한 장 한 장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 가슴을 꿰뚫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조진 씨, 노인은 수면제를 오래 먹을수록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잠이 나빠지는 이유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왜 그런지 아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진료 생활 중 처음으로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제는 진짜 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뇌 활동을 억제해서 마치 잠든 것 같은 느낌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잠은 에너지를 회복시켜주지도 세포를 재생시켜주지도 기억력을 강화시켜주지도 않습니다. 교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약에 적응하여 이전 용량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면 환자들이 용량을 늘리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용량을 늘릴 때마다 신경계는 더 약해지고 멜라토닌은 더 감소하며 기억력은 감퇴하고 근육은 약해지고 단 1, 2년 만에 낙상 위험이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눈이 졸리고 손이 약간 떨리는 환자들을 떠올렸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교수는 전국 단위 조사에 대한 서류 문체를 꺼냈다. 65세 이상 노인 중 5년 이상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이 63%였다. 그중 40%는 경도인지 장애를 앓고 있었다. 낙상으로 인한 입원 위험이 거의 40% 증가했다. 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간 사람이 거의 30%에 달했다. 교수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그냥 수면제만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믿는 거야. 하지만 진짜 원인은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야. 그리고 생체 리듬의 붕괴는 저녁 식사에서 시작돼. 그 순간 나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니의 저녁 식사가 떠올랐다. 흰쌀밥,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달콤한 과일 몇 조각, 한국 가정에서는 아주 익숙한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잠을 몰래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교수님은 마치 신입생을 가르치듯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멜라토닌을 덜 생성합니다.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물질인 GAB와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잠으로 전환하는데 12분만 필요한 반면 가장 중요한 것은 70세 꾸준한 이상은 운동입니다. 거의 2배나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밤늦게 먹거나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 멜라토닌이 거의 완전히 억제됩니다. 오늘은 교감신경이 노년기를 보내는 활성화되고 방법에 대해 심장 이야기해 박동이 볼까 합니다. 빨라지며 가장 뇌가 중요한 더 것은 예민해집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은 연세대 연구 결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혈당 20, 항시멘지 DL만 증가해도 건강한 노년기를 수면의 보내는 질이 방법에 대해 35% 이야기해 감소합니다. 볼까 합니다. 가장 오후 중요한 8시 것은 이후에 꾸준한 음식을 운동입니다. 섭취하면 멜라토닌이 평균 27% 감소합니다. 맵고 짠 음식,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도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건강한 뇌를 노년기를 보내는 자극합니다. 방법에 대해 저는 말을 이야기해 잃었습니다.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것은 모든 꾸준한 증상이 운동입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약으로 어머니를 재우려고 애썼지만 진짜 원인은 우리 집 작은 부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 교수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자게 하려면 약을 줄 필요는 없지만 신경계를 재교육해야 합니다. 장 교수님은 수면제를 비울 때 입는 임시비옷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래 입으면 찢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걷고 싶지 꾸준한 않으면 운동입니다. 지붕을 수리해야 합니다. 저는 교수님에게 어르신들의 자연적인 수면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체 꾸준한 리듬을 운동입니다. 방해할 가능성이 더 높은 합성 멜라토닌은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부족한 트립토판, mag네슘, 천연 멜라토닌, 그리고 건강한 노년기를 혈당을 보내는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성분들을 이야기해 보충해 볼까 주시면 합니다.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때 것은 그는 꾸준한 10년 동안 운동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저녁 식사를 바꾸고 3가지 특별한 음식을 추가한 후 약 복용량을 줄이고 완전히 끊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시간 만에 처음으로 잠든 75세 노인도 있었고 마침내 깨어나지 않고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병원에서 울음을 터뜨린 82세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제게 터널 끝에 빛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가 매일 밤 드시던 익숙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잠들도록 돕고 싶다면 그저 똑같은 음식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년간 흐트러져 있던 어머니의 생체 리듬을 깨워줄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의 진정한 수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을 깨울 수 있는 3가지 겉보기에 단순한 음식과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장세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아니고 복잡한 방법도 아닌 신경계를 치유하는 힘이 있는 3가지 간단한 음식으로 말입니다. 교수님이 주신 모든 연구 자료와 노트를 다시 읽어보며 한국 어르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3가지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한 음식은 계피를 뿌린 흰 바나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나나를 쪄서 먹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교수님은 이렇게 하면 모든 영양소가 보존되고 흡수도 더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잘 익은 바나나를 하나 골라 반으로 자르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정확히 5분간 쪄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따뜻한 향이 부엌 전체에 퍼져나갔는데 향이 너무 부드러워서 향만 맡아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몸은 이 트립토판을 이용해 세로토닌을 생성하고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트립토판 섭취량을 조금만 늘려도 노년층에 잠드는 시간이 25, 35%다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피는 저녁 혈당을 안정시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혈당 건강한 변동을 노년기를 막는 데도 보내는 도움이 방법에 됩니다. 대해 이야기해 대부분의 볼까 합니다. 노년층은 가장 중요한 흰쌀밥, 것은 죽, 꾸준한 운동입니다. 과일을 늦게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찐 바나나 접시를 엄마 앞에 놓았다.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건강한 이게 노년기를 잠드는 보내는 데 도움이 방법에 대해 될까? 이야기해 볼까 나는 합니다. 그저 가장 미소지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바로 그런 운동입니다. 건 아니지만 몸이 스스로 잠드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엄마는 한 숟갈씩 천천히 먹었다. 엄마의 얼굴이 누그러졌다. 오늘은 아마도 건강한 계피의 노년기를 따스함 보내는 때문일지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니면 가슴 가장 속에 중요한 새롭게 것은 싹트는 꾸준한 희망 운동입니다.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엄마는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오늘은 건강한 평소처럼 노년기를 긴장이 보내는 안 돼. 방법에 대해 심장이 이야기해 볼까 예전처럼 합니다. 빨리 뛰지 가장 않네. 중요한 것은 그리고 꾸준한 그게 운동입니다.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둘째 날 저는 두 번째 재료를 더 넣었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섞은 호두였습니다. 오늘은 교수님은 건강한 이것이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멜라토닌의 대해 희귀한 이야기해 천연 볼까 합니다. 공급원 중 가장 하나라고 중요한 것은 강조하셨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호두를 으깨서 트리프토판이 함유된 따뜻한 우유에 섞으면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수면에 매우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노인들에게는 보내는 호두에 방법에 대해 함유된 이야기해 볼까 마그네슘이 합니다. 근육을 가장 이완시키고 중요한 것은 밤의 꾸준한 뻣뻣함을 운동입니다. 줄이며 쉽게 놀라는 상태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날 밤 엄마는 호두 우유를 다 마시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다음 날 보내는 아침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엄마는 합니다. 약간 놀란 가장 얼굴로 중요한 것은 부엌으로 꾸준한 들어왔습니다. 운동입니다. 어젯밤에 겨우 두 번밖에 깨지 않았어. 하지만 바로 잠들었어. 평범한 사람이라면 별일 아닐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하지만 보내는 거의 방법에 10년 대해 동안 이야기해 볼까 불면증을 합니다. 알아온 가장 저에게는 중요한 것은 큰 꾸준한 진전이었습니다. 운동입니다. 셋째 날 저는 마지막 요소인 발효꿀을 섞은 캐모마일 차를 추가했습니다. 국화차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가 많지만 국화에 아피제닌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가장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아피제닌은 운동입니다. 카바 수용체에 결합하여 수면제처럼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신경계를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효꿀은 또한 건강한 밤새 노년기를 보내는 안정적인 방법에 혈당을 대해 유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노인들이 가장 한밤중에 중요한 깨는 것은 원인인 꾸준한 운동입니다. 코르티솔을 유발하는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엄마는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향이 기분이 가벼워져요. 그날 밤 건강한 엄마는 몇 노년기를 년 만에 보내는 방법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해 4시간 동안 푹 가장 중요한 주무셨습니다. 것은 꾸준한 엄마의 운동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엄마는 예상보다 건강한 빨리 노년기를 일어났습니다. 보내는 넷째 방법에 날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엄마는 가장 잠드는데 중요한 걸리는 것은 시간이 꾸준한 눈에 운동입니다. 띄게 짧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날 엄마가 처음으로 졸려 일찍 자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멜라토닌이 다시 분비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가장 여섯째 중요한 날 것은 꾸준한 엄마는 운동입니다. 밤에 딱 한 번만 깨셨고 예전처럼 두려움 없이 쉽게 잠드셨어요.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경험하는 두려움, 건강한 눈을 노년기를 감는 보내는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 두려움, 이야기해 볼까 어둠에 합니다. 대한 두려움, 가장 중요한 잠들지 것은 못하는 꾸준한 것에 대한 운동입니다. 두려움 말이죠. 저는 일기에 모든 변화를 기록했어요. 제가 쓴 글귀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엄마의 신경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가장 저도 중요한 감히 것은 큰 꾸준한 기대를 하지 운동입니다. 못했던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날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여전히 계피를 곁들인 찐 바나나를 건강한 먹고 노년기를 보내는 호두 방법에 우유를 대해 마시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익숙한 가장 중요한 의식처럼 것은 꾸준한 국화차를 운동입니다. 마셨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건강한 노년기를 밤이 보내는 깊어졌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나는 볼까 거실에 합니다. 앉아 가장 잠도 중요한 자지 것은 않고 꾸준한 그저 운동입니다. 귀를 기울였다. 새벽 1시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새벽 3시 여전히 고요했다. 새벽 5시 나는 일어서서 문으로 건강한 다가가 노년기를 안을 보내는 방법에 들여다보았다. 대해 이야기해 엄마는 볼까 합니다. 주무시고 가장 계셨다. 중요한 것은 깊은 꾸준한 잠, 운동입니다. 고르게 숨쉬는 엄마, 어깨를 편안하게 풀어주는 엄마. 거의 1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다음날 아침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엄마가 눈빛이 밝아지고 가장 감정에 중요한 떨리는 것은 목소리로 꾸준한 나왔다. 운동입니다.
우진아, 어젯밤에 한 번도 깨지 않았어. 잤어. 아침까지. 그 말은 나에게 기적과 같았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머니가 다시 자신의 몸으로 자연스럽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강한 믿음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몸은 수면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경계를 돕는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호르몬과 혈당 수치를 원래대로, 즉 깊은 수면이 필요한 곳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저희 어머니와 다른 환자들에게는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바로 일상생활 전체의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장 교수님께서 평생 수면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7번째 밤까지 쉴 새 없이 잠을 자고 나니 어머니는 거의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숙면이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푹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물을 주면 식물은 시들어 버립니다. 식물을 살리려면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키워나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리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진아, 다시 잤어. 계속 자도록 노력할게. 그 대답에 저는 기뻤고 감동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오랫동안 불면증 때문에 잃었던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숙면을 유지하려면 어머니께선 세 가지 음식만 먹는 것 이상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장 교수님이 전에 제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자려면 먼저 생체 시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녁 식사뿐 아니라 조명, 일상생활, 취침 시간, 특히 수면제 복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절대 수면제를 갑자기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 교수님은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바로 중단하면 불안, 심박수 증가, 손떨림, 심지어 심박수 장애까지 매우 위험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셨고 저는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매주 복용량을 조금씩 줄이고 어머니의 반응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세 가지 음식 덕분에 어머니는 다른 많은 환자들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며칠 밤 동안은 여전히 잠에서 깨셨지만 다시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눈에 띄게 단축되었습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노인의 몸은 완전히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 자는 법을 잊어버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네. 매일매일 어머니는 몸이 예전에 가졌던 기술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칙,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그리고 혈당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가정,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저녁을 늦게 먹는 습관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후 8시 이후에 식사를 하면 멜라토닌이 급격히 감소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가 졸리기는커녕 오히려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저는 어머니께 저녁을 6시 30분 이전에 드시고 흰쌀밥, 죽, 감자, 면류는 제한하고 채소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그리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음식을 드시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며칠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규칙,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맵고 짜고 단 음식을 절대 피하세요. 어머니는
건강한 잠을 잘 노년기를 오게 보내는 하기 위해 방법에 대해 과일 이야기해 몇 볼까 조각을 합니다. 드시는 걸 가장 중요한 좋아하셨지만 것은 꾸준한 사실 단 운동입니다. 과일은 어머니의 혈당을 급등했다가 급락하게 만들어 한밤중에 깨게 하셨습니다. 짠 김치는 혈압을 높이고 오늘은 매운 음식은 건강한 노년기를 교감신경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활성화시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심장 박동을 가장 빠르게 중요한 합니다. 것은 그래서 꾸준한 저는 운동입니다. 어머니께 저녁이 밝을수록 몸이 더 깊이 잠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씀을 잘 들으셨고 일주일 만에 눈은 더 밝아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네 번째 규칙,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어둡고 조용하며 전자기기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블루라이트에 민감합니다. TV나 건강한 휴대폰에서 노년기를 나오는 보내는 방법에 대해 빛만으로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60분 안에 가장 멜라토닌 중요한 것은 수치가 꾸준한 감소합니다. 운동입니다. 어머니 방 커튼을 달고 작은 LED 조명을 모두 끄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오늘은 엄마는 이렇게 노년기를 보내는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어두운 합니다. 방에서 자는 가장 게 중요한 힘들 줄 것은 알았는데 꾸준한 운동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들의 몸에는 어둠과 고요함이 필요한데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취침 의식을 만드세요. 엄마에게 그 의식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계피를 곁들인 찐 바나나 먹기, 따뜻한 호두, 우유 마시기, 발효꿀을 넣은 국화차 한 잔 마시기, 매일 반복하는 세 가지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몸이 익숙한 신호를 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쉴 시간이다. 그리고 엄마는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작한 지 약 3주 후 어느 날 엄마는 가볍지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이제 밤이 두렵지 않은 것 같아. 저도 그 기분을 알아요. 불면증 환자는 단순히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다는 믿음마저 잃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회복되면 그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합니다.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여는 것을 좋아하셨고 종종 자신이 얼마나 젊었는지에 대해 농담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예전처럼 피곤해 보이지 않고 마당을 가볍게 거니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어쩌면 의사로서 제 삶이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한 번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왜 아무도 잠이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 있다고 미리 말해주지 않았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쉽지 않아요. 제 몸은 항상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저 누군가가 제 몸을 올바른 리듬으로 되돌려 달라고 상기시켜줬을 뿐이에요. 오늘 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불안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원인을 이해하고 기본 원칙을 따르면 누구나 자연스러운 수면, 즉 나이가 앗아갈 수 없는 수면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여정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여정이기도 하리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수면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공유하는 모든 것이 의미 있을 것입니다. 각 연령대에 적합한 음식 목록을 받아보시려면 댓글 1번을 남겨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